AI 칩은 그냥 엔비디아 사면 된다. 이 공식이 지금 구글 TPU 때문에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메타랑 엔트로픽이 TPU 도입을 논의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오죠. 엔비디아 없이도 AI를 돌릴 수 있는 시대가 올까?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입니다. 오늘은 구글 TPU와 메타의 선택, 그리고 이 이슈가 엔비디아 AI 칩 독점 구조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메타가 구글 TPU 도입을 논의 중이란 보도가 나왔고, 엔트로픽은 이미 대규모 TPU 계약을 발표했죠.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엔비디아 말고도 대안 인프라가 생기는 거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AI 칩의 기본 구도. 둘째, 구글 TPU가 이미 증명한 것. 셋째, 엔비디아 구조가 흔들리는 방식. 넷째, 투자자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최대한 쉽고 또 깊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엔트로픽이 구글 클라우드 TPU를 최대 100만 개까지 쓰는 계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 2026년에만 1GW가 넘는 컴퓨터 용량을 TPU로 확보하겠다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사실상 차세대 클로드 모델 학습은 TPU 기반으로 돌리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 이후 11월 25일엔 메타가 구글 TPU 도입을 논의 중이라는 로이터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6년엔 구글 클라우드에서 임대, 2027년부터는 메타 자체 데이터 센터에 TPU를 들일 시나리오가 거론됐고요. 시장 해석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 GPU만 쓰던 메타가 일부 워크로드는 TPU로 돌릴 수도 있다. 일부 리포터에서는 엔비디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수요가 TPU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코멘트까지 나왔습니다. 뉴스들 직후에 주가 반응도 바로 나왔습니다. 화면처럼 알파벳 주가는 상승했고 엔비디아는 하락하면서 두 기업의 주가 흐름이 상반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하면 10월 엔트로픽, 11월 메타 뉴스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에 이런 질문이 처음으로 생긴 겁니다. AI 칩은 엔비디아만 사면 된다 는 공식이 이제는 구조적으로 깨지기 시작한 거 아니냐? 뉴스 보시고 TPU가 뭐지? AI 칩은 GPU 아니었나? 이렇게 헷갈리셨던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AI 칩이 크게 어떻게 나뉘는지 GPU, ASIC, 그리고 그 안에 TPU까지 기본 구조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GPU부터 보겠습니다. 원래는 게임 그래픽용 칩이었습니다. 그런데 행렬 연산에 강하다는 장점 때문에 지금은 AI 학습에 가장 널리 쓰이는 범용 가속기가 되었습니다. 구조만 놓고 보면 이미지나 음성, 자연어 같은 여러 종류 모델을 한 종류 칩으로 돌리기 좋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GPU를 AI용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상품화한 회사가 엔비디아입니다. H100 같은 GPU에 쿠다나 각종 라이브러리, 네트워크 장비까지 묶어서 사실상 하나의 AI 플랫폼처럼 팔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AI 칩은 엔비디아 GPU다 라는 인식이 굳어지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AI 칩은 엔비디아 GPU다 라는 인식을 숫자로 보면은 이 정도입니다. IoT 애널리스틱 리포트 기준으로 2025년 3월 데이터 센터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 점유율은 약 92% 수준입니다. AI 가속기 전체로 범위를 넓혀봐도 여러 추정치를 종합하면 엔비디아 비중이 약 80에서 90%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AI 인프라는 여러 업체가 경쟁하는 시장이라기보다는 거의 엔비디아 한 축으로 돌아가는 시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ASIC입니다. 이름 그대로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특정 용도에 딱 맞게 설계된 전용 칩입니다. 잘하는 일 하나만 남기고 구조를 다이어트해서 전력은 적게, 속도는 빠르게, 원가는 낮게 만드는 게 핵심이고요. 비트코인 채굴기처럼 한 가지 연산을 무한 반복하는 작업에서 먼저 쓰였습니다. AI 쪽에서는 이런 개념이 구글 TPO, 아마존 트레이니엄, 마이크로소프트 마이아, 테슬라 도조 같은 AI 전용 ASIC 칩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GPU는 모두가 쓸 수 있는 범용 AI 칩, ASIC는 특정 회사, 특정 서비스에 맞춰 설계된 AI 칩입니다. 여기서 TPU는 ASIC 중 하나입니다. 구글이 자사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용으로 만든 AI 전용 ASIC고 GPU와 동급의 다른 축이 아니라
ASIC라는 큰 그룹 안에 들어가는 대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본 엔트로픽과 메타의 뉴스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인프라의 기본값이었던 GPU 구조 위에 구글 TPU 같은 ASIC가 얼마나 비중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제부터는 구글 TPU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줬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스펙이 얼마나 화려하냐가 아니라 지금 실제 서비스에서 어디까지 쓰이고 있느냐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AI 인프라는 더 이상 엔비디아만이 답인 시장은 아니다라는 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구글 안에서 TPU가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구글 공식 설명을 보면 제미나이 전체 모델군, 그리고 검색, 포토, 지도 같은 핵심 서비스들이 이미 TPU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쓰는 트래픽을 처리합니다. 즉, TPU는 이제 실험용 칩이 아니라 글로벌 대형 서비스급에서 이미 한 번 검증된 인프라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최근 성능으로 크게 화제가 된 제미나이 3 프로 모델이 학습부터 추론까지 전부 TPU로 처리됐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최전선 플래그십 모델을 엔비디아 없이도 돌릴 수 있는 자체 인프라 스택을 구글이 이미 갖췄다라는 뜻입니다. 즉, TPU가 단순 보조가 아니라 구글 내부에서 최상위 모델을 지탱하는 핵심 축까지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구글 밖에서도 TPU가 엔비디아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엔트로픽은 차세대 클로드를 위해 TPU 수십만에서 100만 개 규모 계약을 맺었고, 메타는 기본 엔비디아 인프라 옆에 TPU를 추가로 붙이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입니다.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엔비디아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옆에 TPU 같은 전용 ASIC를 붙여서 비용, 전력, 특정 워크로드 효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TPU의 위치는 엔비디아를 완전히 대체하는 칩이라기보단 엔비디아의 전용 ASIC를 같이 쓰면서 구조적으로 비용을 낮추기 위한 두 번째 인프라 옵션, 이렇게 보는 편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TPU가 지금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엔비디아는 여전히 메인 공급자입니다. 구글도 메타도 엔비디아의 칩을 대량으로 사고 있습니다. 둘째, 그렇다고 모든 워크로드를 엔비디아에 올려둘 필요는 없게 됐다는 점입니다. 비용이 크거나 패턴이 반복되는 작업 일부는 TPU 같은 ASIC로 옮겨서 전력,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셋째, 이제 AI 인프라는 엔비디아 한 줄이 아니라 GPU와 각사 전용 ASIC가 공존하는 구조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공포라기보다는 엔비디아 독점 구조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 구조가 흔들리는 방식, 핵심은 점유율 그래프 싸움이 아니라 빅테크의 탈 엔비디아 게임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TPU는 엔비디아를 당장 갈아치우는 칩이라기보다는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가 엔비디아 GPU 옆에 같이 깔아두는 두 번째 인프라에 가깝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두 번째 인프라가 어떻게 늘어나면서 엔비디아의 물량, 마진, 협상력을 서서히 흔들 수 있는지 구조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숫자부터 보면 여전히 엔비디아의 장입니다. 보이는 그래프는 이전 엔비디아 실적 관련 영상에서 다뤘던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 그래프입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엔비디아 매출 570억 달러 중 약 512억 달러가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AI 가속기에서 나왔습니다. 회사 전체가 사실상 AI 칩 사업 하나로 굴러간다 보셔도 될 정도죠. 게다가 시장 전망도 큽니다. 여러 리포트에서 2030년 AI 가습기 시장 규모를 4천억 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점유율이 조금 내려가더라도 파이가 커지는 한 절대 매출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구조라는 걸 전제로 깔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수요의 중심은 여전히 하이퍼스케일러입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실적에서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고객이 4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의 상당 부분을 소수 빅테크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빅테크들이 지금 엔비디아만 쓰지 않기 위해서 자기 전용 ASIC 비중을 늘려가는 중입니다.
모건 스탠리 추정에 따르면 커스텀 AI 칩, 즉 ASIC 비중은 2024년 전체 AI 가속이 약 11%에서 2030년쯤 15%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숫자만 보면 아직 10에서 15% 정도로 작아 보이지만 그 10에서 15%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핵심입니다. 그 안에서는 구글 TPU, 아마존 트레이니엄, 메타 MTIA, 테슬라 도조처럼 하이퍼스킬러 전용 ASIC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가 흔들리는 방식은 점유율 급락이 아니라 상당 캡이 생기는 쪽에 가깝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는 모든 워크로드를 엔비디아로 돌릴 필요는 없다가 전제가 됩니다. 엔비디아 칩은 그대로 쓰되 전력, 원가, 보안을 중시하는 부분은 TPU 같은 자체 ASIC로 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는 AI 칩 전체 파일을 100% 먹는 그림 사실상 막힙니다. 특히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 매출에서 자체 칩 비중만큼 매출, 가격, 마진의 상단이 잘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하이퍼스케일러가 엔비디아 GPU만 쓰던 구조에서 자체 칩 비중을 얼마나 빨리 늘리고 있는지 이걸 같이 보시는 겁니다. 이어서는 이 구조 변화 속에서 투자자가 실제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금까지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를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체크해야 하지의 영역입니다. TPU 이슈는 단기 트레이딩 재료라기보단 AI 칩판을 어떤 구조로 바라볼지 기준을 다시 잡는 계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엔비디아 관련 뉴스나 실적을 볼 때 어디를 볼지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 의존도입니다. 실적에서 매출 10% 이상 고객이 몇 곳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고객들이 사실상 빅테크인지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소수 하이퍼스킬러 비중이 계속 높다는 건 특정 고객 리스크가 크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률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AI CAPEX 증가 속도와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률이 비슷하게 가는지 보셔야 합니다. CAPEX는 잘 늘어나는데 엔비디아 성장만 둔해진다면 그 차이를 TPU 같은 자체 ASIC가 먹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소프트웨어 플랫폼 언급입니다. 실적 콜에서 쿠다,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생태계 얘기가 많을수록 엔비디아는 GPU 생산 업체가 아니라 플랫폼 업체에 가깝게 가는 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칩 경쟁이 심해져도 에코시스템 덕에 엔비디아의 마진과 지위가 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엔비디아를 보실 때는 고객 의존도, 데이터 센터 매출, 플랫폼화 진척도 이 세 가지를 같이 보시면 단순 점유율보다는 AI 칩 구조 변화를 훨씬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판을 흔드는 쪽은 돈을 쓰는 쪽, 즉 하이퍼스케일러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를 볼 때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AI CAPEX 전체 규모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가 AI 인프라에 연간 얼마 쓰겠다라고 내놓는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지 아니면 속도가 줄어드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전체 판의 크기를 결정하는 지표입니다. 두 번째, 자체 칩 언급 비중입니다. 실적 콜에서 TPU, 트레이니엄, MTIA, 도조 같은 자체 칩 이름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보셔야 합니다. 숫자나 효율까지 같이 얘기되기 시작하면 이제 이 칩을 진지하게 쓰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비용과 효율 프레이밍입니다. 경영진이 커스텀 칩 덕분에 같은 성능을 더 적은 서버 전력으로 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GPU 물량이 부족해서 힘들다라고 말하는지 전체적인 톤을 보시면 됩니다. 전자가 늘어날 경우 엔비디아 비중을 줄이면서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정리하면 하이퍼스케일러를 보실 때는 AI CAPEX 규모, 자체 칩 언급, 비용이나 효율 이야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강해지는 순간 엔비디아 의존 구조가 슬슬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처음 언급하는 회사가 하나 나오죠.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한 줄로 말하면 빅테크 전용 AI 칩을 같이 만들어주는 외주 파트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구글 TPU 같은 커스텀 AI 칩은 겉으로는 구글 칩, 메타 칩, 아마존 칩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설계에 패키징을 도와주는 제조 파트너가 뒤에 있습니다. 그중 핵심이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 실적 발표에서 커스텀 AI 매출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를 따로 강조해서 말하곤 합니다. 이를 보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엔비디아만 사는 게 아니라 맞춤형 칩 쪽으로도 돈을 얼마나 돌리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브로드컴은 AI KPX가 범용 GPU에서 커스텀 ASIC로 얼마나 넘어가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탈 엔비디아 지표 정도로 같이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구조를 정리하면 TPU와 자체 칩이 던지는 메시지는 이제 엔비디아 필요 없다. 이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장은 바로 엔비디아는 계속 쓰되 그 옆에 우리 칩을 깔아서 비용 구조와 전략의 주도권은 우리가 가져오겠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AI 칩 시장 파이가 얼마나 커질지 하고 그 파이 안에서 누가 구조적으로 유리한 재료를 선점하는지를 집중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 이슈는 단기 뉴스로 사고 파는 게임이 아니라 AI 칩 구조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읽는 게임에 가깝다는 점, 그 부분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구글 TPU가 AI 칩 시장의 큰 구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 단독 구도에서 엔비디아와 전용 칩이 공존하는 단계로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앞으로 어떤 기업 혹은 어떤 이슈를 더 다뤄줬으면 하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재밌는 주제로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